현판복원기념식 광화문 월대 생일맞이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춥진 않으세요? 쌀쌀하진 않으세요? 나눠드린 담요가 있으니까 쌀쌀하시면 덥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월대와 현판의 복원으로 마침내 제 모습을 찾게 된 광화문을 축하하며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축제의 자리입니다. 본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광화문 월대 의미와 복원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새롭게 완성된 광화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 광화문과 관련한 질문에 누구보다도 시원하게 대답해 주실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신희권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신혜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식 이 순간을 드디어 맞이했습니다. 신 교수님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광화문 복원에 앞서서 제가 한 15년 전쯤 직접 발굴 조사도 했고요. 네. 그 이후에도 지금 월대 또 오른쪽에 의정부터 이 육조거리 광화문과장 조성할 때 발굴 조사와 복원 과정에 실질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그야말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특별하고 뜻깊게 다가옵니다. 네. 그야말로 교수님은 광화문이라는 세 글자만으로도 책 한 권은 뚝딱 집필할 정도로 광화문에 대해서 애정과 연구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교수님과 광화문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을 두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열어볼까요? 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에요. 저도 궁금합니다. 월대가 뭐냐라는 질문인데 월대가 뭡니까? 네, 월대 한자로 얘기하면 이제 달을 바라보던 대 뭐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들 사극 영화 좋아하시죠? 사극이나 영화 보면 임금님이 있는 곳은 높게 마련이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그 앞에 마당은 낮게 되어 있으면서 신하들이 도열해 있거나 또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거나 어떨 때는 외국의 사신을 맞이하고 뭐 결혼식 같은 거 열리는 그런 공간들을 보셨는데 임금이 있는 건물을 격이 높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무대처럼 단을 높인 네. 그런 곳이 월대인데요. 그 건물과 신하들이 있는 마당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공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연결하면서 임금님을 우러러보게 하는 그런 네, 장소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사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월대 풍경이 바로 연상되실 것도 같습니다. 자, 광화문을 두드리는 두 번째 질문 문을 엽니다. 네, 두 번째로 이 광화문 월대가 궁 안에 속하는 것인지 궁 밖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광화문 월대 임금이 오가는 어도가 있는 걸 보면 궁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궁의 문하고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궁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하신 것 같은데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먼저 월대가 대체 뭘 하는 공간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는 광화문과 그 월대 예전 조선시대 전 초기부터 이 광화문 앞에서는 국가적인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외국의 사신이 오면 맞아들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과의 시험을 치르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면서 시험도 봤군요. 네네 일종의 뭐 이 궁궐과 바깥 세상을 연결하는 뭐 무대 같은 곳도 되었던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 월대라고 하는 공간은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그러한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그 근정전이나 인정전처럼 국가의 중요한 건물 앞에는 월대를 만들었지만
궁궐의 정문에 월대를 만든 건 우리나라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지금 뒤에 보이는 월대는 1865년 6년 광화문과 월대를 복원한 고종대의 모습인데, 고종대에 이러한 월대를 만들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에 상세히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1876년에 강화도 조약 때 출병하는 군인들을 임금이 직접 술과 음식을 내어놓고 위로하는 자리라든지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행사를 했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왕의 권위를 보이기 위해서 만든 월대가 나중에는 백성들을 위한 소통의 공간, 임금이 백성들과 만나는 공간, 그런 것으로 활용이 되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광화문 월대는 그야말로 궁과 궁 안, 궁 밖을 연결하는, 백성과 왕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의전 행사, 시험, 민원, 공연,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이 된 그야말로 조선시대의 소통과 창조를 상징하는 곳이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광화문을 두드리는 세 번째 질문, 광화문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광화문 월대 지킴이가 과연 용이냐 해치냐, 이런 질문인데 교수님 답변해 주시면요. 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뒤에 보면 혜태 한 쌍이 이제 앞쪽으로 쭉 나와서 아주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광화문을 지키는 그 두 동물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혜태, 그리고 아까 이재용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어도의 계단 양 끝에 장식되어 있는 상스러운 동물 조각 또 한 쌍이 있는데요. 네. 이 상스러운 동물이다, 그래서 이제 서수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서수상은 실제로 이번 광화문 월대 복원 과정에서 최근에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기증을 해줬던 그런 유물인데, 일반인의 제보로 인해서 그 존재를 알게 되었고, 아주 흔쾌히 삼성 측에서 기증을 함으로써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동물인데, 저 동물이 과연 어떤 동물이냐, 역시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좀 달리 보일 수 있는데, 모습을 자세히 보면 가운데 이마에 뿔이 하나 나 있고요. 그리고 몸에는 뭐 사자처럼 약간 갈기 같은 털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용은 비늘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뿔도 없죠. 그래서 용은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양옆에 서 있는 혜태하고도 좀 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스러운 동물이 돼 용보다는 좀 혜태 쪽에 가까운 동물. 어쨌든 저 동물이 왜 저 자리에 있느냐는 광화문에 저 상상의 동물을 둠으로써 광화문을 잘 지켜달라라는 그런 의미의 동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앞모습은 용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용인지 혜태인지 또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상상의 동물이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난 8월에 기증과 관련해서 보도를 접한 기억이 있고, 서수상을 통해서 이제는 광화문 월대가 완벽한 퍼즐을 맞췄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무엇보다도 광화문을 지키는 동물이다, 이런 뜻을 생각하면서 광화문 월대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도 서수상을 꼭 관람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광화문 답 보겠습니다. 네, 오늘 광화문 현판도 새롭게 공개가 되는데, 그동안 현판이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였단 말이에요. 이번에 다시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로 새롭게 선보인다고 하는데, 그동안 참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로 바뀌는 이유, 저도 궁금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복궁과 광화문 월대는 1865년부터 68년까지 약 40개월에 가까운 긴 기간 동안 우리 백성들이 힘들여 쌓았던 그런 곳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그 경복궁의 중건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들어보셨을
경복궁 영건일기라고 하는 기록인데요. 요즘 같으면 이제 공사 작업일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영건일기의 기록을 보니까 광화문의 현판은 그동안 우리가 걸어두었던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의 현판이 아니라 검은 바탕에 금색 글자, 금글자를 칠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었는데요. 이건 비단 광화문뿐만 아니라 다른 기록에도, 영건일기의 다른 부분에도 경복궁은 광화문 말고도 경회루, 근정전, 강령전, 교태전 같은 중심 건물들은 전부 검은 바탕으로 현판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유독 경복궁의 현판들은 검은 바탕으로 했을까 궁금한데, 친절하게 그 기록에 각주를 달아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 검은색은 음양오행에서는 북쪽을 상징하면서 물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자, 물을 상징하면서 기록에 이 물을 통해서 불을 제압하기 위해 취한 것이다 라는 기록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경복궁이라고 하는 곳이 풍수지리적으로 이 화기가 센, 불의 기운이 굉장히 센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경복궁의 중요 건물들을 검은 바탕의 현판으로 함으로써 뭔가 불의 기운을 억누르면서 화재를 좀 막아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간절한 바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궁궐을 건축하는 일이니만큼 현판 하나, 조각상 하나에도 그야말로 간절한 마음을 담았을 겁니다. 광화문의 화기를 막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물의 기운을 담기 위해서 현판의 색깔이 검은색이었다,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 기념식에서 실제 현판이 공개될 텐데, 잠시 후에 그 현판을 확인하는 그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광화문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광화문 월대와 현판이 복원되었다 하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로써 우리 경복궁 복원 사업이 완성된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교수님, 경복궁 복원이 완성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경복궁 복원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가을로 접어드는 계절인데, 계절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계절로, 어쩌면 딱 지금 한창 뜨거웠던 여름을 지내면서 이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접어든 지금쯤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경복궁은 1990년도 발굴조사부터 실시를 해서 2010년까지 20년 계획의 1단계 복원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단계 복원 사업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뒤에 있는 늠름한 광화문의 복원이었죠. 그리고 2011년도부터 해서 지금 2단계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문화재청 계획에 따르면 2045년까지 2단계 복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타깝게도 경복궁은 1860년대 고종대 중건이 된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선 총독부의 구청사를 비롯한 여러 그 행사용 건물들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고종대 중건된 경복궁의 90% 가까이가 훼손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랬던 것들을 90년부터 지금 30여 년 복원을 해서 한 30% 정도 가까이 복원이 진행이 되었고요. 앞으로 2045년까지 복원을 진행하면 약 40% 가까운 모습으로 복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광화문 옆으로 우리가 저 동쪽으로는 동십자각이라고 하는 그러한 권루 같은 건물도 볼 수 있는데, 서쪽에도 있었습니다. 이 광화문 옆으로 원래의 담장은 그 동십자각, 서십자각을 끼고 담장이 이어졌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내부에 지금도 발굴조사와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감안하면
지금은 전체 한 60% 정도 네. 진행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광화문 월대와 현판이 복원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노고와 지혜가 모여 있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신익원 교수님을 모시고 월대와 현판에 대한 궁금증을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오늘 행사 후에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과 친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 자리에서 알게 되신 월대와 현판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과의 역사 이야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신익원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